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원피스 1070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카 루피와 로브루치의 대결도 이제 가속화가 되었고 이제 뭐 결과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이번에는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한 장면을 먼저 봐라 친구들아 이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재밌겠다. 선글라스 니카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니카가 진짜 우습게 싸우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뭔가 간지나는 싸움보다는 웃음을 상징하는 상대를 좀 농락을 한다. 네, 그럼 이제 원피스 1070화 리뷰를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표지연재, 원피스에서는 항상 이 표지연재가 있는데 여기서 드디어 과학자들의 모임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옛날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최근 사진이요? 사진일 수도 있고. 옛날 과거가 공개됐습니다. 근데 저지가 좀 미화가 됐네. 옛날엔 상당히 잘생겼네. 그 흰수염 약간 울트라맨 버전인가? 손오공 그 초사이어인 같기도 하고. 저지가 이거 발표한 것 같네요. 베가펑크 저 사람은 뭐 여전하네요. 생긴 게 거대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시제랑 퀸은 뭐 똑같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특히 퀸은 옷만 바꿔 입었지 사실상 똑같이 생겼고 시조도 뭐 사실상 똑같이 생겼는데 외형이 좀 다른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달라. 저지는 완전 딴 사람이 됐고 베가펑크도 확실히 요즘 모습은 아니야. 요즘은 머리에 사과가 달려있죠. 근데 이게 뭐 공식 사진은 아니고 예상도기 때문에 뭐 다를 순 있다 실제와. 그리고 이제 표지연재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루피 vs 루치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게 싸운다. 1068화 때 딱 만났고 1069화 때 조금 싸웠고 1070화 때도 내나 계속 싸웁니다. 루피 vs 루치. 일단 1069화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면서 니카와 각성 로브루치의 싸움을 알렸다. 그렇죠. 로브루치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밀지모자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야 이제 로브루치가 드디어 대장급이 넘어서고 아니면 니카를 압도하나? 이런 예상이 조금은 나왔는데 한 대도 못 스치지도 못해. 1078을 보면 루피가 한 대도 안 맞고 루치가 하루 종일 공격하는데 오히려 농락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다 작가님이 직접 공개한 사진인데 이렇게 루피가 농락을 하면서 그냥 개 패버린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루피가 루치를 던져버린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막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내장을 뚫어버리고 카이도우한테도 저걸 썼는데 카이도우는 머리가 뚫려버렸죠. 근데 얘는 배네. 얘들이 뚫려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뭡니까? 일단 고무로 만들어서 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찢어진 게 아니야. 동물계 각성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고무로 만들어 버려서 루피가 좀 자비를 베푼 거다. 그리고 여기서 논란이 됐던 장면이 이 썬글 니카다. 그렇습니다. 이 선글라스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이제 니카 루피급 정도 되면 뭐 선글라스도 만들고 막 고무로 음식도 만들고 이 정도 경지에 오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만들 수 있다 쳐도 좀 싸울 때 이걸 끼니까 좀 웃기다 하면서 약간 카이도우 그때 느낌이 나죠. 카이도우랑 싸울 때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해버리잖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선글라스를 만들고 다음에 아카이누랑 싸울 때는 뭘 가져올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얘가 싸움을 보면 좀 재밌다, 웃음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루치가 세라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치가 저번 화에서 이제 수건을 사용해서 직원의 진화 버전인 수건을 사용해가지고 센토마루를 원콤 낸 다음에 센토마루에게 있었던 세라핌의 조정권 그거를 이제 자신이 가져오면서 세라핌을 자기가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센토마루를 조정하는 사람을 제거했으니까 지휘권이 다음으로 이전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로브루치 CP 제로에게 이전된 게 아니고 센토마루도 있고 로브루치도 있고 둘 다 이전권이 있었는데 우선권이 있죠. 네, 우선권이 센토마루였어. 하지만 센토마루가 없어지니까 이제 루치 말을 듣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활용되는 세라핌들이 미호크, 징베, 행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 기량일지는 몰라요. 세라핌이 본체보다 셀 수도 있고 뭐 약할 수도 있고 동급일 수도 있지만 근데 스티치와 미호크의 대전에서 보면 본체보다 센 건 아닌 것 같다. 확실히 근데 본체와 이견되는 성능을 지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또 이럴 수도 있어. 미호크는 본체보다 약하지만 징배같이 좀 약한 애들은 본체가 걔들은 본체보다 셀 수도 있어요. 그럼 세라핌들은 다 동일하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라핌들이 얼마나 활약을 할지, 그리고 이때 이제 미호크 vs 조로가 한번 살짝 예고편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라핌들의 활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규 세라핌이 나올 수도 있어. 막 카이도우 세라핌이라든지 로저 세라핌. 자, 그리고 이제 악마의 열매를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렇죠. 예전부터 밝혀졌잖아. 베가펑크가 이미 모모노스케한테 복제 카이도우 열매를 넘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저 크라운 역시 스마일이라고 해서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무수히 많이 복제를 했는데 이제 악마의 열매 복제 떡밥이 드디어 밝혀졌는데, 자, 일단은 먼저 동물계 열매 당연히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그냥 동물 모티브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본이 있잖아. 이마를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쉽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내 생각에 잡아갖고 약간 뭐 피를 캐든지 뭐 채취를 어떤지는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카이도우가 좀 오랜 기간 잡혀 있었잖아. 그때 베가펑크가 마음껏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킹을 잡아가지고 또 루나리아족의 특성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환수종이라는 게 좀 더 어렵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물계 환수종일수록 복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없는 존재니까. 나중에 나올 거지만 자연계가 제일 힘들대요, 복사가. 하지만 얘들은 자연계보다 더 힘들어. 동물이 불을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새만 복제하면 되는데. 불사조. 일단은 실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을 받아올 수도 없다. 자, 그리고 초인계 악마의 열매. 이것도 복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동물계보다는 어렵다.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다. 그리고 초인계 악마의 열매를 얻으려면 혈통이 필요하다. 뭐 혈통인자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내가 볼 때 뭐 그 고유 능력자가 있잖아. 예를 들면 흔들흔들이면 흰수염 이런 애 거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 예를 들어 동물계 열매면 그냥 비둘기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얘는 흰수염한테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흰수염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흰수염 피를 뽑던지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초인계 열매들은 복제하기가 힘들 거다. 얘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한. 아니면 티치도 설마 복제를 간 거 아니야? 어둠으로? 그 짧은 순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역시 엄청난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밝혀질지 굉장히 아니면 궁금해요. 어둠으로 혈통 그 인자를 싹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흰수염 이런 초인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본체에서 꺼내와야 돼서 힘들다. 대신에 막 이런 애들은 좀 쉬울 것 같네. 봉쿠레 같은 잡밥들. 인펜다운에 있는 애들은 다 할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 악마의 열매. 이거는 진짜 사실상 불가능해서 베가펑크가 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자기가 천재과학자라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글이글 이런 거 막 불 뿜는 기술인데 이거 어떻게 가져오는 거야? 이거 보시면 이렇게 몸에서 불이 나오고 불로 변하고 이러는데 만들 방법이 없죠? 딱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재밌는 떡밥 하나가 생각난 게, 이게 만약에 베가펑크보다 더 뛰어난 과학기술자면 혹시 복제가 되고 아니면 넘어서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조이보이가 800년 전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렇죠. 800년 전이 과학 문명이 훨씬 더 뛰어났다. 그래서 800년 전에 악마의 열매를 진짜 만든 게 아닌가, 자연적으로 좀 생긴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자연계 열매는 진짜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악마의 열매가 능력자가 죽으면 부활을 하잖아. 새로 생기는 모습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진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려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키자루가 등장을 합니다. 키자루가 저번 화에서 이제 드디어 온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어. 아카이노 언급으로 나왔죠. 키자루 어디 갔어 하니까 이미 출발했다 하면서. 그래서 키자루가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마컷에 군함을 끌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키자루가 오면 또 누구와 붙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루피와 붙으면 질 것 같고, 근데 루피 제외하면 이제 아직은 키자루가 다 이길 것 같아요. 쌍디든 징베든 뭐 조로든 간에. 근데 솔직히 키자루 혼자 오면 좀 약한데 극장판 보시면 맨날 후지토라와 같이 오거든. 로쿠규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 한 명 같이 동행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중장들이 왔을 수도 있어. 머무우삭이라든지 차돈 중장이라고 새롭게 생방들. 영입된 중장들이 한 10년 만에 드디어 얘들이 어느 정도 클래스인지 한번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키자루의 등장도 좀 기대가 된다. 걔가 좀 저는 간지나던데, 검은 말이라고 큐로우마였나 하여튼 있어요. 검은 말. 그 친구가 전 중장 중에 기대가 되는데, FBJ는 중장 중에 누가 기대가 됩니까? 돌중장도 새로 나왔던데. 돌중장? 그 중장들이 새로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좀 중장의 진가를 보여주면 좋겠다. 차돈 중장, 갈색 돼지, 묘묘사기, 분홍토끼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해군 영웅 중장도 있죠. 얘는 겉보면 너무 갑자기 벨붕 아닌가.
그래서 약간 세계정부 측을 보면 키자루, 로브루치, 그리고 해군하고 CP0, 그리고 이제 세라핌 이렇게고, 밀짚모자 측을 보면 뭐 밀짚모자 해적단, 베가펑크 연합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70화 원피스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드디어 또 키자루 해군 대장이 나오니까 좀 재밌는 것 같고, 키자루와 니카 루피가 한판 붙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루피가 또 이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그 선글라스 이렇게 딱 아, 쓰는 거. 머리에서 갑자기 촥 쓰는 거. 네, 그러면 이렇게 원피스 1070화 리뷰를 끝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이제 1070화 풀버전 리뷰 한 번 더 할 건데, 그건 상세하게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또 누르끼끼 2 채널에서 항상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휴재. 그게 좀 아쉽네. 오케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